제16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은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고 해군 장병들은 대한민국 해양 수호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안규백 장관의 삼감으로 본 KF-21 보람에 그 마지막 시간엔 안 장관이 언급한 생동감과 함께 KF-21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이들의 노력과 앞으로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남긴 유물 가운데 한 점을 공개하는 행사도 마련해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식이 16주기를 맞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리운 46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모식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얼굴을 바라보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별은 여전히 낯섭니다. 26일 오전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앞에서 제16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재섭 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국방부 차관과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참전 장병, 2함대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16년 전 서해수호를 위해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모식에선 유가족과 장병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서해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임무를 다한 우리의 전우이자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남긴 헌신과 유산은 대한민국과 해군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지금 우리 바다를 지키는 후배 장병들에게 군인으로서 사명감과 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조전을 통해 해군 해병대는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 바다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추모식 이후 천안함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은 천안함 전시시설과 신형호위함 천안함을 둘러보며 46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호국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편 해군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서해수호의 날 계기 안보결의 주간을 지정해 장병 특별 정신전력 교육을 시행하고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는 등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해양수호에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2함대 장병들은 16년 전 서해에 별이된 천안함 46용사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며 서해 NLL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해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전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동해와 서해상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훈련에는 해군 1, 2, 3함대 사령부와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 수상함 20여 척, 그리고 잠수함과 PA-4 해상 초계기 등이 참가해 대잠전과 전술 기동, 해상 사격 훈련 등을 진행합니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정승일 이 해상 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헌신한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서해수 의지를 계승하기 위한 거라며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최고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의 필승 의지에 이어 육군 역시 영해를 지키기 위한 훈련의 한창입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해놓고 싸움을 구한다는 선승구전의 정신으로 육군 22사단이 올해 첫 해상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투반 준비 둘 쏴! 동해를 향해 자주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신이 들썩이고 진지마다 화력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육군 22사단은 강원 고성군 일대 사격장에서 올해 첫 해상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장병 300여 명과 K9A1, K55A1, K105A1 등 화력 자산 40여 문이 투입돼 500여 발의 포탄을 사격했습니다. 각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선승구전의 율곡 부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은 지경진지와 재진포대 2개 진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구경별 진지를 분리해 사격했고 낙탄 지점엔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 해군과 해경 함정까지 투입해 안전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안전 통제 속에서 최대 34km 떨어진 동해산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또 주요 항구와 유관기관, 마을 일대 9개 거점에 현장 활동팀을 배치하고 소음 측정도 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선의 최북단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강한 교육 훈련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22사단은 실전적인 포탄 사격 훈련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병행하며 확고한 화력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새해 첫날 KF-21 어모 아래 신년 지휘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안 장관은 숨쉬듯 기동하는 보라매를 보며 생동감을 느꼈고 자주국방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열린 통합 임관식 현장에서 그 생동감을 신임 장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이종표로 활용했는데요. KF-21의 생동감의 비결,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배경으로 창공을 가루는 KF-21 보라매. 지휘비행 어모에 투입된 KF-21의 역동적인 모습에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영공의 밝은 미래를 생동감 있게 확인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생동감 있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 영공에 대해서 아주 안정감이 듭니다. 비행을 마친 직후 안 장관은 창공에서 마주한 특별한 광경을 언급하며 우리 항공전력의 비상이 예사롭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행에서 내려서 봤듯이 이글거리는 그 핵 일출의 태양 아래 양 옆에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근면이 굉장히 길조의 아주 그런 상스러운 기운이 오늘 느껴집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영공의 주역이 될 KF-21의 생동감을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질 신임 장교들에게 이정표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각군 임관식 축사에서 3가지 감 철학을 공유하며 KF-21의 실질적인 위용을 직접 선보인 겁니다. 저는 늘 청년들을 만날 때 삼감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는 자신감, 동료와 부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동감, 그리고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 아무리 발전된 체계와 장비도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생동감이 전우의 생명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임관식 현장 위로 날아오른 KF-21의 힘찬 엔진 소리는 신임 장교들에게 우리 공군 전력의 자부심을 각인시켰고, 이는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수놓은 시험비행 조종사에게도 남다른 감회로 다가왔습니다. KF-21의 축하 비행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님께서 참석하신 작년 국군의 날 행사와 올해 통합인관식에서 KF-21 보라매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KF-21을 비행하며 국민 여러분과 신임 장교들께 생동감 있는 기동을 보여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전력 우수성과 미래 가능성을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동감 넘치는 비행 뒤에는 밤낮 없이 매진해온 엔지니어 천여 명의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조율하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F-21 항공기는 국내 최초로 만든 전투기다 보니까 사명감이 가장 컸고,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통해서 엔지니어들, 천여 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함께 의지를 모으고 개발에 임하였습니다. 수만 개의 요구사항을 최적의 조건으로 통합하는 체계 종합은 KF-21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무기체계로 완성되는 생동감의 근간이기에 현장의 자부심은 더욱 남다릅니다. 부서마다 요구사항만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들의 요구사항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최적의 조건에 맞는 항공기를 개발하는 업무가 체계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KF-21 한국형 전투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능 개량을 추진해서 더 좋은 항공기를 또 추가적으로 개발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수출하는 명품 K방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력으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양산 1호기 출고를 기점으로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는 블록2 단계로의 진입은 물론 무인 편대기와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멈티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 장병의 자신감과 사명감, 그리고 방산업체의 생동감까지 이 세 가지 감을 품고 날아오른 KF-21 보라매는 우리 자주국방의 희망찬 미래입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미국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단순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재난과 전쟁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각축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26일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은 AI 기반 첨단 기술 강군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군 위성통신 능력 확대를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과 재난 대응, 해상,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아 국가안보와 통신 주권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F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과 국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기술 역량과 비용, 편익,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군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부사관 임관자를 양성했습니다. 전투력의 중심은 곧 사람인 만큼 급여 인상과 직업 안정성 보장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재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의 신임 부사관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부사관 임관식에선 오랜만에 19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26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김규화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6-1기 부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임관자는 모두 788명,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연간 총 임관자 3,100여 명의 약 25%에 해당한 수치입니다. 최다 규모의 부사관 임관에 맞춰 육군은 부사관 정책 추진 방향도 밝혔습니다. 급여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과 상여금은 공무원과 동등하게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희망자는 전원 장기 복무에 선발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직업의 안정성 보장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 총장 역시 축사를 통해 이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은 여러분의 열정과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육군 구성원들과 함께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방안으로 여러분의 길에 자부심과 보람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권기백 육군 주임원사는 이들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리더임은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 부사관이 있습니다. 최다 규모의 임관 인원이 탄생한 만큼 임관식 역시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가족과 6.25 전쟁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장군단, 대령단, 여단급 이상 주임원사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상에 윤승환 하사, 육군참모총장상에 이상민, 안택현, 박은비 하사 등 27명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으쌰으쌰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전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전에 가서도 이제 저희가 되고자 했던 그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저희가 꿈꿨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동기야! 힘내자! 육군은 앞으로 부사관이 매력적이고 명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외상 환자의 생존율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응급구조사의 조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국군수도병원이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상 환자 소생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복부 외상 환자의 수술 사례가 화면에 띄워지고 필수 확인 사항과 치료 절차에 대한 열띤 설명이 이어집니다. 국군수도병원이 지난 25일 병원 도착 이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전 단계 외상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교육에는 군 응급구조 담당자와 경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실제 외상 환자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된 국군 외상센터는 2022년 개소한 이후 의무 후송 헬기를 활용해 후송에서 치료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원스톱 응급 환자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디온이라고 군에서 의무 후송 전용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온이 있어서 전국에서 저희는 군인 환자를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서북도서나 이런 데서는 민간인도 데려오고요. 메디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항공 이송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에 시행하던 단기 교육을 확대해 심화 과정으로 운영됐습니다. 수도병원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외상 환자 내원 사례 및 처치, 안과, 산과 응급질환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상 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처치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외상 환자 초기 조치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외상 환자의 생존율은 병원 전 단계에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생존율 향상 관련 현장 응급의료 인력과 병원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병원 전 단계 외상 교육 체계를 정례화하고 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 역량 강화 교육과 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의에 이어 국군 외상센터의 주요 시설과 운영 체계를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응급 환자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헬리패드를 찾아 후송 체계를 살펴본 뒤 외상 소생실과 외상 수술실 등을 둘러보며 365일 멈추지 않는 현장의 긴박함을 체감했습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훈련이나 임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외상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응급구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전장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과 민간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한층 공고히 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군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 외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가 참전 유공자들의 위국 헌신 정신을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와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유족 회원 확보를 위해 전 회원이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유족 회원화 법안이 시행되는 뜻깊은 해라며 호국 영웅의 이름을 이어받아 유공자회 가족이 되는 유가족들에게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손희원 유공자회 회장은 비전 2030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는 단체를 넘어 역사를 계승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단체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200여 점의 친필 유물 가운데 한 점을 공개하는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도장이 찍힌 천막을 당기자 세로로 쓰인 8개의 한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니무첨 부이무교.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남긴 200여 점의 유물 가운데 하나로 논어 하기편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글귀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국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려 했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으로부터 대여받은 해당 유물은 지난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전달됐으며 다음 달 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유물 왼편 상단에는 일본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가 안의사의 높은 인품에 대해 쓴 논평도 보입니다. 도쿠토미 로카는 1913년 리순 여행 중 이 유물을 입수했으며 안의사의 유물 가운데 소장자의 논평이 기재된 것은 이 유물이 유일합니다. 보훈부는 앞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을 열어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젊으신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국하신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라 위에 몸바치면 군인의 본분이라는 유목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써주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안중근 의사의 유언대로 안의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기간 내에 어떻게든 안중근 의사님 유언에 따라서 고국으로 유해를 발굴해서 고국으로 안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보훈부는 지난 18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는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오전에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예상됩니다. 또한 서해안은 종일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원주는 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